최근에는 이제 경기도 외 지역이라든가 뭐 서울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충청도 이쪽으로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땅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싼 땅을 비싸게 팔았다 그래서 사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비싸게 파는 과정이 어떤 기망행위,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대한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도시기본 계획을 이용해서 설명한다든가 상업용지로 바꿀 수 있다든가 그런 달콤한 말에 빠져드시면 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강신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모르면 당한다 기획부동산의 실체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광명시흥 LH 땅 투기 사건 큰 이슈가 됐었는데 저희 이데일리에서도 취재를 하다 보니까 기획부동산의 문제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기획부동산 좀 쉽게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부동산의 가치를 속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을 부동산 사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동산 사기를 주식회사 등을 설립해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춘 다음에 많은 수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하는 걸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광명시흥의 토지 대장을 하나씩 좀 뜯어보다 보니까 한 필지에 수십 명의 소유자들이 있고 그 안에는 경매법인들도 좀 많이 포함된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기획부동산이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한 필지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서 팔았다고 해서 기획부동산 사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광명시흥시 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산지, 공익용 산지 이런 산지로서 제한을 받고 있고요. 그 맹지인데다가 경사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즉 이제 뭐 집을 짓는다든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뭐 경매 법인들이 한꺼번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매입한 땅을 또 개인들에게 쪼개서 팔기 시작합니다. 개발 행위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속여서 팔았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법인들이 개발이 될 가능성도 없는 그런 땅을 사서 비싸게 팔아넘기는 그런 수법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업체들이 경매라든가 가지고 있던 개인에게 헐값에 사들인 다음에 매입가의 한 5배 내지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예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보통 지분으로 쪼개 파는데요. 평당 5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해서 팔기도 합니다. 근데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는 뭐 평당 5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 되죠. 상당한 폭리를 또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군요. 자, 그리고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어떤 피해 사례가 좀 있을까요? 몇 년 전부터 뭐 최근까지도 개발 가능성이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땅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 파는 형태의 기획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광명 땅을 예로 들면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이제 실제로 설명을 하기로는 이 땅 바로 앞에 대규모 시민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고 그 체육시설에 접해 있는 도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정비되어 있는 땅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체육시설하고 이 땅과의 거리가 상당히 있고 이 자기들이 판 땅에는 도로가 들어올 계획도 없고 도로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경사도도 너무 급해서 도로가 들어올 수 없는 땅입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개발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며 뭐 민간 업자들 들어와서 개발하게 되면 뭐 매입가 10배, 20배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관련된 고시를 보니까 특별관리지역으로 어떻게 편입되어 있나 보니까 전체 토지 한 3% 정도밖에 밑에 끄트머리 정도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수용 보상된다 하더라도 매입가도 안 되는 금액의 3% 정도 보상을 받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구로 차량 기지 이전 예정지이다. 이런 호재가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뭐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구체적인 이전 계획도 없었고 더욱이 이 차량 기지는 소음이라든가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예전부터 차량 기지 이전하는 데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악재를 호재로 둔갑시켜서 거짓말해서 팔고 있었죠. 변호사님께서 직접 수임을 하신 피해자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몇 분이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광명시흥 이 땅 관련해서는 저희가 피해자분이 한 5-6분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그 외의 땅에서는 뭐 한 20여 분 이상 전국 특히 경기도에 밀집해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분들이 구매하신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예.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도 쉽사리 환불을 안 해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형사 고소 등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LH 사건 이후에도 광명시흥 쪽에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가 좀 더 있었을까요? 이게 작년부터 예. 뭐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땅들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획부동산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예. 경기도에서는 좀 건수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기도 외 지역이라든가 뭐 서울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충청도 이쪽으로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땅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획부동산 승소 케이스도 있을까요? 돈을 돌려받은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예. 근데 부동산 이제 구매하자마자 당일날이라든가 뭐 그 다음날 본인이 확인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땅을 판매하기 전까지 업체들이 보통 어떤 시, 구 정도만 알려주고 예. 이런 호재가 있으니 사면 좋다라는 말만 믿고 땅을 사서 이제 계약서에 있는 자기 지번을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한테 찾아와서 예. 바로 이제 사건 의뢰해서 진행을 하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환불을 받으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대다수 피해자분들이 수년 전에 구매를 하셨고 구매하신 이후로도 본인이 땅이 이런 가치가 없는 땅이다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으셨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게 이슈화가 되니까 그럼 내 땅도 이상한가 하고 체크를 하다 보니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셔서 작년부터 이제 진행 중이신데 이제 관련 업체에서는 환불을 안 해주겠다. 예. 예, 좀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서요. 현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기를 만약 자기가 당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은 스모킹건 뭐 따로 있을까요? 증거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 기획부동산 사기는 단순히 싼 땅을 비싸게 팔았다. 그래서 사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비싸게 파는 과정이 어떤 기망행위, 즉 이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대한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허위라든가 거짓말, 허위 사실은 단순한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 예를 들어서 땅값이 오를 것이다, 개발이 될 수 있다. 추측이라든가 뭐 추상적인 관념으로는 좀 어렵고요. 예. 좀 확실한 확언, 구체적인 자료, 정보를 가지고서 거짓말을 한 경우가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다. 예. 내부적으로 여기 개발하기로 하였다.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개발 계획과 관련된 분들이 이 땅을 사고 있다. 예, 뭐 이런 거짓말을 한 경우 기망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스모킹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미리 녹취를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건가요? 이런 땅을 안 사시는 게 더 나은데 예. 만약에 이제 본인 판단에 따라서 구매하신다면은 그런 설명을 녹음하시는 게 좋고요. 예. 구매하신 이후라도 뭔가 이상하다. 그렇다면 찾아가셔가지고 이걸 좀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 해서 이런 사실을 녹음이라든가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자료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사기를 치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찍는다든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기 수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텔레마케터라든가 영업 직원을 일단 채용을 하고요.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본인이 이제 사기 당한다는 걸 모르고 허위 사실인 걸 모르고 주입식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하든 아니면 본인의 지인들에게 이 땅을 소개하라. 왜냐면 이 땅이 안 그래도 네가 보기에도 좋은 땅 아니냐. 그렇다면 지인에게 판매하면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엔 영업 활동을 하는데 무작위로 전화를 받아서 뭐 땅을 사시라는 어떤 권유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친한 지인이 내가 아는 뭐 업체로부터 땅을 추천받았는데 이 땅을 사면 어떻겠느냐 라고 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가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대다수의 어떤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임야를 판매하는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라든가 뭐 지형 그리고 뭐 어떤 뭐 땅 도로를 접한 조건 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서 판다. 그렇다면 이건 기획부동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직접 한번 가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직접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보시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 지역은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획부동산이 좀 어떻게 소비자들을 게임에 좀 빠지게 하는지.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제시하면서 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택지가 조성된다라든가 뭐 산단이 들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도시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계획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설령 그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흔히 이제 이 계획이 되면 이 땅이 뭐 상업용 용지가 돼서 땅값이 뭐 10배, 100배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상업용 용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치, 예를 들어서 임야다. 그럼 임야의 가치로밖에 보상을 못 받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을 이용해서 설명한다든가 상업용지로 바꿀 수 있다든가 그런 달콤한 말에 빠져드시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 형질 변경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건가요? 땅의 용도 변경? 형질 변경은요. 예를 들어서 임야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꾼다. 그 토지의 어떤 그 용도를 바꾼다. 이걸 형질 변경을 하거든요. 뭐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뭐 공용 산지라든가 또 맹지인 경우 왜 개발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그 쉬운 말로 형질 변경이 안 되는 땅입니다. 형질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토지에 제한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형질 변경, 대지로 바꿔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령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형질 변경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형질 변경이 안 되는 땅들, 그런 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질문인데요. 예방법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찾아가 보시고, 그리고 근처 전문가, 공인중개사라든가 아니면 토지와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이 땅이 정말 객관적으로 얼마의 땅인가. 그리고 그 땅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땅, 그러니까 호재가 뭐 예상된다는 하는 다른 땅의 현재 거래 가격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이 땅의 객관적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가봐라. 뭐 그게 발품을 한번 팔아봐라.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오늘 우리 기획부동산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기획부동산의 모든 것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